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안녕하세요, 부쿨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김없이 찾아온 또 이 시기엔 아마도 많이들 지난해를 돌아보며 나의 현 상태를 되짚어 보거나 동시에 이제 시작한 올 한 해에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하실 겁니다. 저도 또다시 시작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야 만족스러운 2025년이 될까 고민하는데요. 늘 거침없이 또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어 봅니다만 지나간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보통 계획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계획은 언제나 시간이 많이 들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들뜬 마음들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무뎌지면서 의욕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힘이 빠져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는 올 한해도 어김없이 독서를 통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읽은 책에 있는 저자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저서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책을 소개하자면요, 이 저자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자의 이름은 세이노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소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아주 큰 부자라고 해요. 저자의 나이는 추정하기로는 60대라고 하고요. 지난 30-4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신문이나 카페 등의 이제 칼럼을 기고해 왔는데요. 이 내용들이 인기를 끌면서 책으로 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칼럼을 모아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책은 약 700페이지의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비해 책 가격이 고작 7,000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왜 이 가격으로 낼 수 있었냐면 저자가 아무 수익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이 책은 이미 아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수많은 부자들과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구매해서 읽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바로 제목처럼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이겨야 하냐면 우리가 정한 한 해의 목표, 아니 앞으로의 인생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꾸준함을 늘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저는 성공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능력치라고 생각합니다. 늘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건 매우 어렵죠. 매일매일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일을 하다가 어떤 원했던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낙담하고 불안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곧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책,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저의 생각도 같이 더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나면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 좀 보상을 좀 줘야겠다,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부적 보상이라는 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그림이 내가 봐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오늘 계속 그림을 그리겠어. 혹은 운동을 한다면 내가 정한 목표치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또는 공부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식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분량을 알 때까지 책상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이럴 때 찾아오는 내면의 만족감을 바로 내부적인 결과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풍부한 기쁨이나 벅찬 감동이나 충족감이야말로 스트레스 없이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자는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느 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게임을 24시간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고 게임할 수 있는 건 재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던 기억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감각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해 보시라는 거죠.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바로 그게 점검할 타이밍이란 뜻입니다. 그럼 재미가 없는 거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것도 저자는 무엇이든지 깊이 있게 배우고 터득하고 알게 되면 저절로 재미가 있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에이,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대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을 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핑크 덤벨 하나도 막 제대로 들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도 몸이 별로 변하는 게 없다면 우린 저절로 재미가 없어져 헬스장을 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서 운동법을 배운 뒤에 곧 헬스장에 가서 그걸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무게를 무겁게 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면 몸은 반드시 변하게 돼요. 변한 몸을 보고서 그때 딱 거울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만족감과 성취감, 자존감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 헬스 재밌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기존에 하던 일 안에서 새로운 영역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림만 그리는 것보단 좀 더 내가 안 봤던 만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스토리를 작성해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하던 원래 영역이 다시 재미를 느끼게 되면 어쨌든 이 그림이라는 영역 안에서 꾸준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는 일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인 혼자서 그림 실력 올려준 2가지 습관에서도 제가 그림 실력이 늘 수밖에 없던 이유로 재미를 꼽은 적이 있었어요. 재미가 그만큼 실력 향상 면에서 또 꾸준한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전혀 다른 영역에서라도 재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역이 어떤 식으로 내가 원래 하던 일에 영향을 줄지는 모릅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활용해서라도 내가 하는 일에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라고 저자가 말해요. 언젠가 제가 라이브에서 인생의 성장 그래프는 계단 모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가 쭉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런 부분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충고를 더 하는데요.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만 파지 말라는 말이다. 제가 아까 다른 영역에서라도 재미를 찾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역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성과를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영역도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나의 잠재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또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긴장감을 잃지 말라입니다. 저자는 상당히 강한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원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점호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뜻이다. 여러분, 좀 정신이 번쩍 드시나요? 확실히 긴장감이 풀어지면 우리의 감각의 예민도가 떨어지며 사소한 기억이나 행동에도 전과 다른 상태란 것을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쩌면 중간중간 일을 하다가 힘들면 쉬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좀 안주하게 하고, 안주하는 것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결국 목표 달성이 계속 미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게다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가요? 귀찮아 하면서 그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선 적당한 긴장감을 늘 유지하는 것, 이건 저도 공감이 좀 됩니다. 이렇게 저자 세이노님이 말씀하신 총 4가지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했어요.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긴장감을 잃지 마라. 이것들을 조금만 노력해서 익혀둔다면 여러분께 찾아온 어떤 스트레스에게 늘 패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통제하는 감각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브로콜리들도 올해 세운 모든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큰 슬픔으로 좀 시작하게 됐지만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